서울고법이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연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열어 물가 상황 등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한일 정상 간 첫 통화도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지역화폐 부활을 예고한 가운데 대전중구가 지역화폐인 중구통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여전히 지역화폐 축소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충남 청양에서 고교생들이 또래 학생의 온몸을 포박한 채 옷을 벗기고 강제로 머리를 깎는 등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년 동안이나 폭력이 이어졌지만 지역사회가 좁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은 지옥 같은 시간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고법이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연기했습니다. 사실상 재임 기간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건데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이호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오늘 오전,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는 현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조항으로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사실상 재임 기간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애초 재판을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잡고 소환장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특별 송달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선거법 파기환송심 말고도 4개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이 재판들에 대한 진행 여부는 각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열어 물가 상황 등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한일 정상 간의 첫 통화도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화두는 물가였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부처별 추경 방안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하며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지원을 우선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있어 유가족과 피해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정상 간 첫 통화도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낮 12시부터 약 25분간 두 정상이 통화했다며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상호 국익 관점에서 상생할 방향을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한미일 협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고 향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앞서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 가격, 간편한 한 끼의 대명사지만 최근에는 가격이 꽤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라면뿐 아니라 계란까지 값이 많이 올라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지연 기자입니다. 식탁 필수품 중 하나인 계란. 이리저리 살펴보지만 선뜻 집어들지 못합니다.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30개, 한 판 가격이 8,000원에 가깝습니다.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오른 거에 대해서. 봉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상승하니까 부담스러워도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할 수 없죠. 지난달 계란 특란 한 판의 평균 가격은 7,026원. 2달 만에 10%가량 올라 4년 만에 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으로 계란 생산량이 줄어든 때문인데 문제는 8월까지도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겁니다. 2,000원이 훌쩍 넘는 컵라면들. 가공식품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가공식품 10개 중 7개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할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라면을 잘 안 사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묶음 할인을 한다든지 그럴 때만 사고. 식품업계는 높은 환율에 국제 원재료 값이 올라 어쩔 수 없다며 지난해 연말부터 잇따라 가격을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설탕과 곡물 가격 등이 떨어지면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0.8% 하락했고 환율도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물가 안정을 주문한 만큼 업계와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회복에 나서겠다며 물가관리전담 TF 구성과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차기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 안정을 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은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의 물가관리 전담반을 구성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도 약속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의 재정 투입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국민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대선 기간 30조 원 추경을 약속한 만큼 민생을 위해 신속하고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방침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입법 독재의 올가미로 법원의 손발을 묶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단 한 사람에게 재판을 중단시키는 특혜를 주는 위인설법의 끝판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연기한 걸 두고는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2시부터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지도체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연장 여부와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두고 격론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임 원내대표 선출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회의에서 오는 16일 오후 2시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 처음으로 법원 출석을 위해 포토라인에 섰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6차 공판에 출석하며 대선 결과와 특검법 통과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대통령 경호처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과 CCTV 기록, 비화폰 등을 이미 제출 형식으로 추가 확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비화폰 통화 기록 등이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내란 혐의 사건 재판부에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2차례 소환 통보를 한 게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서버 내역을 삭제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 입건됐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지난 5일자로 1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알려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에 6월 12일까지 출석하라는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군사령관들에 대한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이 비상계엄 전후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추가 확인된 겁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서버 기록도 삭제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화폰 서버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직접 전화한 기록도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직접 통화했다는 관련인 진술이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명쾌한 기록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국무위원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추가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맑은 날씨에다 습한 공기마저 밀려오고 있어 체감 온도 역시 크게 올랐는데요. 이번 더위의 원인과 전망을 김민경 기상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맑은 하늘 아래 내리쬐는 땡볕. 서울의 한낮 기온이 이틀째 30도를 웃돌자 시원한 분수대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얼굴이 좀 빨갛게 익을 정도로 너무 더웠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물에서 놀아서 재밌긴 했었는데 지켜보는 저희는 좀 힘들긴 했었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치솟았고 체감온도 역시 높은 곳이 많았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덥고 습한 성질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남쪽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대구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 서울도 목요일에 31도까지 치솟는 등 주 중반까지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릴 전망입니다. 주 후반부턴 변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태풍의 씨앗이라 불리는 거대한 비구름, 열대 요란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의 전 단계인 열대 저압부로 발달할 경우 막대한 수증기가 강한 비구름을 만들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비와 함께 더위의 기세도 주춤할 전망입니다. 필리핀 부근 해상에 열대 요란이 포착되고 있고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함에 따라 이번 주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본 규슈 쪽에 있는 정체전선이 일시 북상하면서 이번 주 후반 제주에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며 시작된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해산 시도에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주 방위군이 배치돼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차량 한 대가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차 웨이모에 시위대가 불을 지른 겁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합니다. 이 때문에 LA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불법 이민자 체포에 반발한 대규모 시위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LA 당국은 시위대 해산을 위해 기마 경찰을 투입했고 최루탄과 섬광탄을 발사하며 해산에 나섰습니다. 비살상탄인 스펀지탄도 발사돼 취재 중인 사진 기자가 큰 부상을 입는 등 다치는 사람도 속출했습니다. LA 시장은 연방정부가 이번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 시위대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People should exercise their right to protest. That's their First Amendment right.
But people should also exercise that right peacefully.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시위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주 방위군 300명이 투입돼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Ones that are specifically trained for this type of crowd situation where they'll be with the public and be able to provide safety around buildings and to those that are engaged in peaceful protests. 트럼프 대통령은 LA를 불법 이민자로부터 해방시키겠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가 끼어들기 전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즉각 군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남 청양에서 고교생들이 또래 학생의 온몸을 포박한 채 옷을 벗기고 강제로 머리를 깎는 등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년 동안이나 폭력이 이어졌지만 지역사회가 좁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은 지옥 같은 시간을 오롯이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에 취한 고등학생 4명이 연신 욕설을 하고 또래 학생을 흉기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밀어버리는가 하면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은 뒤 알몸을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중학교 동창인 가해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교 2학년이 된 지난달까지 4년간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았습니다. 피해 학생이 수십 차례에 걸쳐 빼앗긴 금품은 확인된 것만 230만 원입니다. 보복이 올까, 그다음에 엄마나 아빠한테 좀 피해가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달에서야 친척의 도움으로 피해를 알렸지만 학교의 대처는 미온적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이 가해 학생들과 즉각 분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함께 수학여행을 보냈습니다. 이후 일주일간 가해 학생들의 출석을 정지했다가 지난주엔 동선 분리만 하고 다시 등교도 허락했습니다. 수학여행을 갔을 때도 협박을 1차적으로 한 번을 했고 갔다 오고 나서 분리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3일만 이행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학교 측은 학폭 사실이 공론화되자 다시 가해 학생들의 출석을 2주간 정지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4명을 성폭력처벌법과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새 정부가 지역화폐 활성화 기조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대전 중구가 지역화폐인 중구통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여전히 지역화폐 축소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지역화폐 예산을 반납하는 사태가 또 벌어지진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원도심에 자리한 미술용품점입니다. 계산대 카드 단말기 옆에 대전 중구의 지역화폐인 중구통 결제를 안내하는 정보 문의가 붙어 있습니다. 지하상가 곳곳에도 중구통 가맹점이라는 표지가 붙었습니다. 대전시의 지역화폐 사용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자치구인 대전 중구가 자체 지역화폐인 중구통을 새로 발행했습니다. 중구 지역화폐인 중구통은 기존 카드 방식이 아닌 모바일 앱 형태로 운영되며 사용 금액의 7%를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확대를 위해 이달 한 달간은 적립금을 10%로 확대했습니다. 온라인 중심의 소비시장 변화에 장기간 불경기에 노출된 소상공인들은 일단 지역화폐 도입을 반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겪고 있다 보니까 지난 온통 대전을 생각하면 지역화폐는 지금 절실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지역화폐의 보편적 도입에 반대하며 적립금 확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자 중구는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지역화폐 예산을 국비와 자치구 예산으로 분담하게 해달라며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대전시가 소액을 신청하고 있는데 일반 시군에는 국비를 직접 지원하는 반면에 자치구에는 직접 지원 제도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만간 확정될 2차 추경에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이 소비진적 대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전시도 내부적으로는
소요 예산 규모와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정부가 지역화폐를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을 다시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전대 행정학과 곽현근 교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대전 중구가 오늘 중구 지역화폐 중구통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에 대한 입장, 대전시는 사실 많이 다르죠, 중구하고. 자, 이렇게 우선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지역화폐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지방정부가 발행해서 그 자본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도록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그렇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런 정책 또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지역화폐 제도는 단순히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소비를 위한 거리를 줄여가지고 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그런 환경적인 효과도 이제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그 연장선상에서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런 제도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는 이제 이러한 그 정책의 관점에서 경제적 정책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이 제도를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를 복지 정책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전 사랑카드의 혜택을 이제 복지 대상자들에게만 이렇게 적용하는 이제 이러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어떠한 그 해석과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 대전에 있던 지역화폐가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뭐 온통대전 그리고 이장우 시장이 출범한 이후에 뭐 대전 사랑카드도 있었고 그리고 뭐 대덕에서는 대덕 1호음도 있었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지역화폐가 대전 지역 경제에 얼마나 이득이 됐다고 교수님 보시는 겁니까? 뭐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그 2021년도 6월에 대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000여 명의 이제 그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3년 동안 가장 훌륭한 정책이 무엇냐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온통 대전이 1등을 차지했었습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그러한 그 학술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온통대전의 경우 그 소비 진작 효과가 거의 30%에 가깝게 나타났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바로 그 대형마트에서 그 상품을 사지 않고 중소상공인에서 상품을 구매함으로 해서 매출 효과가 이전된 것이 한 30%. 또 그 연장선상에서 다른 지역에서 사지 않고 대전 지역에서 사는 그러한 그 매출 대전의 매출 증대 효과가 한 20% 정도 나온 걸로 나오고 있고요. 한마디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뭐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었는데 이런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대전 사랑 카드로 또 어떤 복지 정책의 성격으로 이 제도를 변환시킨 것은 다분히 그 정치 진영의 논리가 반영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수 진영에서 지역화폐를 바라볼 때는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이장우 시장도 얘기했지만 소위 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편적 혜택 주는 거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지역화폐가 경제 정책으로서 효과가 분명히 입증이 됐다. 그렇죠. 비단 우리 대전뿐만이 아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매출 소위 말하는 지역화폐가 이제 100만 원 정도 결제가 되는 경우에 이 중소상공인의 매출 효과가 145만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비단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점차 확대돼가는 이런 추세에 있는 그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수요가 예를 들면은 지난 12선 계엄 사태 이후에 그 영남권에서 특히 뭐 부산광역시를 포함해서 경남이라든가 대구광역시에서 이 지역화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었습니다. 오히려 보수 텃밭에서.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은 중앙정부로부터 이 지역화폐에 대한 그 국고 보조가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그 논리를 펼쳤었는데 대전광역시는 오히려 민선 8기 들어와서는 거의 이제 지역화폐의 그 어떤 효과가 거의 사라지는 이러한 그 결과를 이러한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출범한 중구통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중구통, 모바일 전용이라고 하죠. 이렇게 발행되는 지역화폐인데, 자, 기존의 환급 혜택에 순환형 인센티브 제도가 추가로 도입됐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가 이제 지역화폐는 다양하게 정책 목표를 위해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바로 지역의 이 가맹점들 있지 않습니까? 가맹점들이 일단은 시민들이 이제 중구통을 사용하게 되면 매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제 현금으로 환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환급을 가지고 다른 물건을 산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적어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가맹점들이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해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본이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계속 쉽게 예를 들면은 이제 소비가 또는 그 소비 진작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함으로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뭐 더 나아가서는 외국의 경우는 뭐 지방세를 이런 지역화폐로 내도록 해가지고 세금까지 세금까지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정책 목표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만 적어도 단순하게 저소득계층의 소비를 보존해주는 이러한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자, 대전시가 지역화폐 발행에 부정적이긴 하지만 관련 예산 40억 신청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대전시 중앙정부의 전체 예산에 비해서요. 이런 비판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관련 예산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대전 사랑카드가 부활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종전에 대덕 이로움하고 온통대전하고 좀 뭐랄까요? 좀 충돌 문제,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가진 자료를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난 12.3 사태 이후에 이 내수 살리기를 위해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예산을 4,500억 원을 투입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대전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지역화폐를 저소득계층의 복지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게 되면 거의 2023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2023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바로 국고보조금 83억 중에서 이게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거의 60억 원을 환급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반납해서 지탄을 받았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구통이라든가 또 그 밖에 이제 연이어 만들어질 어떤 그런 지역화폐의 성격과 너무 다름으로 해서 충돌이나 어떤 갈등의 소지는 적다고 하지만 적어도 지역화폐로서 대전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전 사랑카드의 효과는 거의 제 생각으로는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부산 지역 공약이었던 해수부 이전이 속도를 내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담당 비서관직까지 신설하며 고삐를 재고 있는데 세종시는 물론 해수부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가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빠른 이전을 주문한 데 이어 이전 업무를 추진할 해양수산비서관직이 신설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 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설치에 주요 현안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 차원에서도 이전 부지나 비용을 추산하기 위한 추진단 구성에 나섰습니다. 이미 행복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해수부 이전이 관련 법 개정 없이 장관 고시만으로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해양정책에 부산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한 데 이어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에 배치된다며 아예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후속 조치 없이 내려진 해수부 소속 이전이라는 지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통폐합됐다 재설치된 지 10년여 만에 다시 짐을 싸게 된 해수부 직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조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이전에 반대했고 부산 이전을 강행하면 다른 부처로 가거나 퇴직하겠다는 응답도 48%에 달했습니다.
과연 장관은 부산시에 얼마나 며칠, 1년에 며칠이나 거주할 것이며 직원이 부산과 서울 또 세종을 왔다 갔다 하는 길거리 협의하는 시간이 너무나 클 것이다. 해수부 노조는 정부가 부처 이전을 강행할 경우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이용자들이 배신감을 느낄 만한 소식입니다.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해킹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방화벽과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금융 보안을 높여줄 것이라 믿었던 이 같은 보안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7종의 주요 보안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보안 취약점 19건이 발견됐습니다. 키보드 입력 탈취와 공인인증서 탈취 등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별도로 설치된 보안 프로그램이 브라우저의 자체 보호 장치를 벗어나 해킹의 통로가 됐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웹의 표준을 벗어난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 표준상에서 제공되는 보안 기법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금융 서비스 이용자 97.4%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험이 있지만 60% 가까이는 기능을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용자 컴퓨터에는 1인당 평균 9개의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었고 상당수는 2022년 이전판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브라우저 내에서 구현을 하면 훨씬 더 안전한 금융보안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정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금융 보안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별로 마련된 상담 창구가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피해 장소는 여전히 사무실과 회식 자리 등 업무와 관련된 공간들이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성희롱은 업무상 지위 등을 이용해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조사했더니 지난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4.3%로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과 장소는 지난 조사 결과와 유사했습니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3.2%로 가장 많았고 음담 패설 및 성적 농담,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사무실이 46.8%, 회식 장소가 28.6%로 전체의 75% 이상이 업무 관련 장소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희롱 피해자 가운데 12.3%가 2차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3년 전 20.7%에 비해 8.4%포인트가 줄었습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이 있다는 응답이 80%, 상담 창구가 있다는 응답은 69.1%로 실제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상담 창구 이용과 권유 의사가 모두 있다고 응답한 만큼 정부도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관별 전문 상담 컨설팅 지원 등을 좀 강화해서 추진을 하고 성희롱 방지 조직 문화 진단을 원하는 기관에 지원을 해서 앞으로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희롱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관세 전쟁을 일시 휴전 중인 미국과 중국이 오늘부터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이어갑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히토류 등의 수출 통제가 주요 의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박석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번 고위급 무역 회담은 트럼프 2기 들어 두 번째입니다. 미국 측에선 베센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 측에선 경제실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나섭니다. 이번 영국 런던 협상에선 히토류 등의 수출 통제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We want the rare earths, the magnets that are crucial for cell phones and everything else to flow just as they did before the beginning of April.
지난달 제네바 회담에서 양국은 90일 동안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고 비관세 조치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중국이 비관세 조치인 히토류 수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중국은 히토류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명분으로 통제 수위를 조절하며 협상 카드로 활용할 걸로 보입니다. 对符合规定的申请，中方将予以批准，促进便利合规贸易。 중국은 대신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원자력 발전소 설비 등의 중국 수출 제한 해제를 미국에 요구할 걸로 예상됩니다. 미중 정상은 지난주 전화 통화에서 관련 사안을 직접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We had a very good talk, and we've straightened out any complexity. 이번 회담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수출 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추가로 투입된 건 긍정적 신호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경찰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어제와 그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 위원장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전 MBC 사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에 고발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은 낮 최고 기온이 31.9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는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이 가장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셔야겠고요. 밖에 나가실 땐 모자나 양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대전이 20도, 세종 19도, 공주와 논산 18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세종이 28도, 금산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진과 서산, 천안의 아침 기온 18도, 한낮에 아산과 내포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서천의 아침 기온 17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부여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해상과 해안가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